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신청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에 대한 결과도 이러면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준석에게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인데, 윤리위원회는 오후 7시에 열립니다. 7시에 열려서, 지금까지는 제명이 거의 확실한 걸로 됐지만, 오늘부터 이 제명이 아니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위도 그렇고 징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이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 이유도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리위 징계, 법원 가처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당과 이준석의 운명이 갈린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경우에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은 정진석 비대위가 또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플랜 B,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서 당을 꾸려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7시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를 하고 이준석이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여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명 수준의 중징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하면은 기존에 받은 징계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당원권 정지 3년 아니면 탈당 권유, 제명 이런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이 경우에 이준석은 대표직 복귀를 넘어서 대표직 복귀는 물론 안 되는 것이고 차기 전당대회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출마를 하지 못하겠죠. 그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하겠죠. 자, 그리고 사실상 출마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이 수사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을 사실상 당에서 도려내는 조치가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18일 날 회의를 열어서 모욕적, 비난적 표현, 이준석이 계속 그 당과 당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과 법 위반 혐의 의혹을 사유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물타기를 합니다. 윤석열과 당내 의원들에게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징계 사유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상납 의혹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또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입건이 된 그런 사안들의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징계 사유와 징계 예상 수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준석은 지금 꼼수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 거의 요술을 부르는 것처럼 마치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 개고기 이 발언을 했다고 자기를 징계한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겁니다. 뭐냐면은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된다. 이것을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양두구육이 표지에 그려진 한문 교양책을 SNS에 올려서 이제 이 책이 금소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하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좀 기억났을 겁니다. 과거에 이 오원석이라는 화백이 걸었던 따개비 한문 수거 이런 책이 있었죠. 이것을 이준석이 또 어디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이것을 SNS에 책 표지를 올리면서 마침 책 표지에 이 한자 성어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책인데 그 표지에 양두구육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찾아내서 내가 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하는데
앞으로 양두구역이라는 말을 못 쓸 것 같아. 이 책이 금서, 판매 금지가 되는 책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있는 교양도서였다. 그리고 해당 책은, 이 책은 따개비 한문 수거 3권입니다. 1, 2, 3권 쭉 나갔는데 3권. 만화로 한자 성어를 설명하는 책인데 표지에 양두구역, 이 한자 성어가 있고 그 덧풀이가 나와 있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어제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표현의 자유, 분쟁,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분쟁한다. 자, 윤석열 정권을 조롱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래서 본인 이준석 자기에게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 가지고 지금 자기를 징계를 하려고 한다. 방송국과 자막, 이것은 MBC가 이 조작 날조 자막이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한 바이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MBC 편을 들고 있죠. 고딩가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 윤석 열차,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그것을 그려서 풍자라고 했는데, 그게 표절 또 시비까지 일고 있는, 그 사안을 가지고 또 고등학생과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이 분쟁을 하고 있다. 가능하냐를 놓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양두구역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기에 이제 좀 각인을 시키는, 그런 각인 효과를 노려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두둔을 하고 하는데, 어떤 징계에 대해서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징계 이유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고 금품을 받은 그 파렴치 범죄 때문이죠. 자, 이 1차 징계를 받은 이유도 성접대 자체는 아니지만은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의 핵심 척건인 김철건을 심야에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대전에서 7억 원짜리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면서 그 성접대 폭로를 막겠다. 그 시도를 한 것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1차 징계를 받은 겁니다. 1차 징계가 표현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2차 징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개국이 양두구역 절대자 신군부 이런 발언도 있지만은 이런 폭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밝혔듯이 성접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서는 좀 잠잠하다가 이 비대위가 설치가 되고 하니 당 기구에 대해서 계속 모욕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이런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본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행태, 그런 그 비리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추가 징계도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접대를 받아서 성매매 방지법 특별법, 그리고 위반했고, 알선수재, 또 그 성접대를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성접대를 해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하겠다 해서 실제로 방문을 한 이런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됐을 뿐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 징계를 받는데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제명 아니면 탈당 권유가 유력하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차보다 더 무겁게 내려야 되니까는. 그런데 조금 오늘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가령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지금 올라왔는데 단독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제명 안 할 듯
제명을 안 하고 대신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린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명을 하는 것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뭐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늘리면은 사실상 이거 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 경선에도 출마 못하고 또 총선에서도 공천도 못 받죠. 당원에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명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지 않고 당원권 정지를 늘려야 되느냐. 자, 그런 그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제명하면은 좀 정치적 부담도 좀 있겠죠. 일부 또 이준석을 뭐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하고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억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막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제명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당원권 정지 한 2년 정도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탈당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이 탈당 권유를 하면 그 열흘 이내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되죠. 제명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 당헌 단계에 따르면은 원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추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대위에서 그것을 추인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추인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판이.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정진석 비대위가 무효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이 비대위에서 이준석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추인한 것 이게 무효가 돼버리겠죠. 비대위 자체가 무효니까. 그래서 또 이준석을 그걸 또 걸고 넘어질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막 내고. 그래서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또는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결이 필요 없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당원권 정지 1년이든 3년이든 한 2년 정도가 나오면 한 2년 정도가 유력할 것 같은데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 되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겠죠. 설마 그 뭐 2년, 3년 동안 버티면서 계속 안에서 뭐 투쟁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만약에 시도를 하더라도 언론의 관심 밖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 1차 징계가 당원권 정지였으니까 만약에 1차 징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을 때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대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거지,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지, 본인이 1차 징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이 6개월을 넘어서 뭐 한 2년 정도 받는다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건 명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1차 가처분, 당원권 정지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무리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1차 때는, 같은 당원권 정지인데, 6개월이라고인데 가처분도 신청도 안 하고 받아들이더니,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일단, 당원권 정지를 한 2년 정도 때리는 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윤리위원회가 7시부터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또 했습니다. 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감사원 문자 논란이 있죠. 그 문자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문자인지 잘 모르겠다. 거기에 뭐 관여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서면 질의서를 보내려고 했다가 무산된, 거부를 당한, 뭐 무례한 짓, 뭐 대단히 무례한 짓, 뭐 이런 반응을 듣고 포기한 그 일에 대해서 어제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에게 이 문자를 보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뭐 감사원 일에 관여할 그런 여유조차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제 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한미일 빈틈없이 공조체제를 챙기겠다. 국민 안전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이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 있었습니다. 감사원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른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한겨레가 이것을 일면 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겨레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겨레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 일면 톱에서 감사원 독립기관이라더니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받았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죠. 도어스태핑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거기에 그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받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무슨 뭐 공식 문서 가지고 보고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이 언론 보도를 해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또 문자가 포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 국무회의에 앞서서 오전 8시 20분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재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는 것이 뉴스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제 한겨레가 그런 일면 톱 보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알렸고 실제로 감사원은 3시간 뒤인 오전 11시 23분에 한겨레 보도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 이겁니다. 한겨레 감사원 독립기관이라더니 대통령실 직접 보고받았다. 이것을 한겨레 일면 톱에서 오늘 했는데 어제 한겨레 일면 톱이 이겁니다. 서해 사건 감사 적법 절차 안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서면 조사를 요구한 이 감사가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 뭐 감사위원들 의결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어제 일면 톱으로 했죠. 최고기구 의결 없이 착수. 직권 남용 등 위법성 인지한 듯이 최재해 원장이 뒤늦게 대책 TF를 구성을 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자, 이관섭 수석은 이 국정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이런 이 유병호 감사원장 표현에 의하면은 무식한 소리의 기사를 어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관섭 수석이 그 기사를 보고 한겨레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이 내용이 맞느냐 정말 그 절차를 안 거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 사무총장이 이 한겨레가 무식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 해명 자료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관섭이 왜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은 이관섭 수석실 산하에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있고 국정과제비서관이 있고 자 국정홍보비서관도 이 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국정메시지 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정 홍보 차원에서 국정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한겨레 신문 보도가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을 마치 뭐 대단한 대통령실이 기획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자, 한겨레 무식한 보도 내용은 이거였죠. 적법 절차 안 거쳤다. 그런데 이게 왜 무식하냐고 하면은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홍보 담당관이 감사원은 연초에 연간 감사 계획을 의결을 한다. 이후에 무수히 많은 상시 공직 감찰 사항이 발생을 하죠. 연초에 의결을 해도 그때 발생하는 것은 상시 공직 감찰 사항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해명을 어제
이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해명을 듣고도 이 보도를 어제 한겨레가 1면 3면에 계속했으니까 무식한 얘기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감사원에.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겠다. 자,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수석이 문의를 하니까 그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부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안보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어제 그 현무2 미사일을 그 강릉 기지에서 동해로 2발을 발사했는데 그게 낙탄이 됐습니다. 낙탄이 돼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북 방어 체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앞뒤 못 가린 현무 공포만 쌌다. 강릉 시민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놀랐었죠. 자, 그래서 이게 군의 안이한 태도, 평소에 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중앙일보는 어제 이 북한이 그저께 동해에 4,500km를 날아가는 괌을 향한 그 미사를 쏘고 나서 IRBM 중거리 그 탄도미사를 쏘고 나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그 한미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레이건 함이 다시 이 동해로 유턴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 유턴을 한 거는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군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 현무가 이게 낙탄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물론 군의 그 평소 점검 상태 이런 것이 미흡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땅히 이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현무를 왜 쐈나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는 맞대응 차원에서 실험 발사를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현무를 그 대응 발사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것이 이 남북 그 합의에, 군사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두둔하는 그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의 발언만 해놨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맞대응으로 현무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현무 미사일을 발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